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엔 이제 가을을 맞아서 가을 소풍 얘기했었잖아요. 예. 군산의 예. 아름다움이나 이런 먹을거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조만간 또 갈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갈 거고요.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너무 들떠가지고 네. 꿈도 꿨어요. 군산 가는 꿈 꿨어요. 군산 가는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뭐 1, 2주 안에 휴가를 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갈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이제 겨울 오잖아요. 예. 뭐 겨울 때 군산도 좋지만 또 계절별로 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절별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의 매력을 놓칠 수 없어서 가긴 갈 것 같은데 참 다들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네. 이제 뭐 소풍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좀 상상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서도 제가 되게 잘 가는 소풍로가 있는데 남산 이렇게 한남동 쪽에서 남산으로 이렇게 유턴해서 진입하면 네네. 하이아트 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예. 소월길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소월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한 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후암동까지 내려오면. 예. 네, 내려오면 남대문으로 내려와서 그 사이에 남산 식물원도 있고 한옥마을도 있고 예. 도서관도 있고 예. 서울의 경관을 쭉 보고 내려오면 남대문에 오면 뭐 유명한 냄비 우동도 있고 지글지글 호떡도 있고 뭐 돈가스도 있고 뭐. 돈가스도 있고 예, 먹을거리가 거의 유독 많아요. 요즘은 조금 한가해졌다는 명동에 가시면 또 아직도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칼국수 집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가을에는 또 먹는 게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쫙 다 소풍 얘기로 해주실 거예요? 음식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저한테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요즘에 그 기자 영상 있잖아요. 아시죠? 어떤 SNL의 기자 영상 보시나요? 예. 앵커님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뭐 버릇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일상의 버릇? 일상의 버릇요? 네. 일상의 버릇. 코 만지는 거. 그것도 버릇이에요. 코 만지는 버릇? 네. 그럼 생방송 하실 때 이럴 땐 TV 방송 하실 때 어떠세요? 그럴 땐 못하죠. 그럴 때 어떻게 계속해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지. 버릇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가요? 혹시 뭐 집에서 가진 버릇이 있다거나 뭐 손톱을 물어뜯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네. 연필 끝을 물어뜯는다거나 뭐 계속 뭔가 이렇게 작은 거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 집에 뭐 예를 들면 바닥에 뭐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뭐 파이거나 뭐 이렇게 네. 하면 되게 좀 신경 예민한 성격이. 제가 뭐 자꾸 이렇게 집착적으로 물어보는 제 버릇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 지금까지 못 고치는 버릇인데 식사 시간에 책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은 어렸을 땐 칭찬받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되게 혼났어요. 혼났어요? 네,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왜냐면 꼴 보기 싫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렇죠. 혼자서 밥 책 펴놓고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제 자녀가 그래도 싫을 것 같긴 한데 예. 지금까지 사실 잘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누가 막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근데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 혼자서 책 보면서 밥 먹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죠. 근데 네. 이제 뭐 하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는 경우가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식탁에다가 네. 음식 이렇게 차려놓고 네. 같이 먹다가 그냥 가버려요 먼저? 아니요. 그 자리에서 책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같이. 다 같이? 네. 다 같이는 아니고 저만 책을 보죠. 그러니까요. 책 네. 보면서 밥을 먹다 보면 굉장히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저는 뭐 길게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탁 옆에 책장이 있고요. 그 책장에 제가 책을 먹으면서 책을 먹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보는 책 안주, 밥 안주 뭐 그런 것들이 옆에 쭉 이렇게 있어요. 즐겨 보는 책들이.
근데 이 안에 이제 그 책들을 아무 책이나 제가 뭐 예를 들면 총균수의 이런 걸 보면서 밥을 먹는 건 아니고요. 무슨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네. 뭐 슬픈 열대 이런 걸 보면서 밥을 먹지는 않고요. 책 안에 음식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 책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확실히. 음식이 밥을 먹으면서 음식 나오는 책들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밥맛이 더 돋는 것 같고요. 확실히 비교되지는 않아요? 상상 그러니까 약간 먹으면 반찬을 먹으면서 또 반찬을 생각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근데 뭐 사실 책에 있는 음식이라는 게 제가 먹는 음식과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꽤 즐거운 취미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힘들어 하겠죠. 제가 근데 회사에서 보진 않아요. 회사에서 보진 않고요. 개인적인 버릇이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재밌어요. 맛있는 만주 뭐 만드는 법을 담은 책들도 많고 그다음에 음식 관련돼 있는 책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저도 이번에 또 제가 뭐 즐겨보는 책들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테마로 해서 확장하는 책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행책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여행지에 이렇게 음식을 다 이렇게 껴놓는 거였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음식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나라의 음식과 관련되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걸 이제 테마로 삼아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뭐 이제 여행 풀리고 이러면 점점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이게 눌린 게 있어서. 근데 제가 보는 요즘에 최근에 보던 책들도 어떤 과장이 이제 음식 일기를 그린 책이에요. 과장일 때부터 그린 거죠. 이제 부장 될 때까지. 그래서 한 30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출장하고 뭐 이제 점심 먹고 이런 것을 매일매일 스케치를 하고 오늘 뭘 먹었다. 내일은 뭘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먹었다. 그러면서 위에다 이제 본인 가족의 어떤 히스토리를 오늘은 뭐 첫째 딸이 태어난 날, 뭐 둘째 딸이 대학에 간 날, 이런 걸 해서 책을 내셨는데 그 책도 많이 팔렸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도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런 음식을 테마로 한 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책들 혹은 영화들 이런 곳에 음식이 나오는 장면들이 꽤 반찬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몇 가지 소개하려고. 이 시간에 먹는 얘기하고 음식에 대한 얘기하면은 막 밤참 당기는데. 그래서 밤참 뉴스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식 얘기를. 저도 괴로우니까. 혹시 방송 끝나고 가면 집에서 뭐 최근에는 또 제가 이거 시사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괴로웠는데 요즘엔 또 참고 있어요. 배고픔을 즐기는 중이에요. 이거 그때 먹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다음 날 힘들어지니까 이건 안 된다. 자, 그럼 음식 얘기로 오늘 가보죠. 그러면은 어떤 음식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이런 걸 잘 쓰는 작가가 이제 뭐 한 번쯤 한두 번 언급해드렸지만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인데요. 음식과 음악,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실 팝컬처를 잘 그리는 작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소설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 그 책을 이제 제가 밥 먹을 때 잘 즐겨서 보는데 주인공이 여자친구 미도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뭐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는데 완벽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주인공은 관서지방에서 태어난 오사카 쪽에 있는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쪽은 이제 도쿄 쪽에 관동 지방의 대학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의 음식을 먹지 못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관서 지방의 레시피를 따른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는데 그걸 먹으면서 너무 감동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사카가 일본에서 제일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계란말이라는 그런 음식은 약간 국민 음식 같은 반찬에 항상 등장하고 뭐 스시에도 사실 올라가고. 그 약간 좀 집착하잖아요. 계란말이 어떻게 더 잘 만드는지 엄청 집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풀어 올랐는가, 뭐 어떤 크기인가, 뭐 걔네들은 그런 거. 걔네들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관동지방과 관서지방이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서
다시 국물이나 육수 등을 넣어서 좀 맛을 강조하는 쪽이 관서지방 쪽이고요. 네. 관동지방 쪽은 도쿄 쪽은 좀 달더라고요. 아, 네네. 설탕을 우리 좀 일식집 넣어서.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단 단. 계란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관서지방 쪽은 조금 더 약간 그 결이 좀 있고요. 이쪽은 푹신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관서 오사카 쪽에서는 도쿄 쪽 보고 무슨 푹신한 방석 같은 게 계란말이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굉장히 그 부드러움이나 뭐 국물의 조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가지오부시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계란말이보다는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좀 약간 뭔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육수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가스오부시 국물 냈을 내서 때 하니까요. 약간 그만 우리나라는 나는 거. 계란으로 그냥 하니까. 네. 가스오부시 이렇게 구워서 드셔보지는 않으셨죠? 예, 안 먹어본 집불로? 것 같아요. 예. 저 먹어봤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받고 좀 설명 맛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집에다가 구워가지고 네. 예. 그거를 구워주면 가스오부시 맛이 나요. 네. 모두 각자 상상해 보시는 걸로. 네. 자, 근데 우리는 막 채소도 넣고 뭐 많은 것들을 넣잖아요. 계란말이 안에 뭐 토마토 케첩도 넣고 스파게티 소스도 넣고 맛살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뭐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는 편이죠. 네네. 근데 일본은 잘 안 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장어 구이를 넣은 계란말이가 예? 우마키라고 해서 그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장어 덮밥집에 가면 항상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그래요? 네. 아유,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었어.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안에 이렇게 원래 장어도 사실은 굉장히 녹진녹진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식감이 있잖아요. 예, 계란의 예. 식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씹었을 때 그 화학적인 작용이 그만하고요. 굉장히 맛있고요. 시간이 제가 뭐 크게 많이 확보하지 않았는데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음식으로 가면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 책이 생각나요. 저는 거기에 뭐가 나오죠? 네, 주인공이 그 처음에 하구 그 모래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대학에 가요. 서울에 네. 있는 대학에. 예. 그래서 거기에 사귄 친구들인 김영과 하가라는 친구와 함께 자주 가는 주점이 저그노트라는 이름인데 거기에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가 나와요. 아, 진짜 저도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 뭐 싫어하기 쉽지 않은 음식이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는 재밌는 게 이제 안주를 아주 낮게는 이제 마른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네. 뭐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시계나 가방을 맡기고 그렇게 술을 마셨대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 문화는. 아세요? 옛날에 전당포에 맡기고 시- 그래서 그 비상용으로 학생증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금반지를 하나씩 작은 거 끼고 다니면 아주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그때 대학생 문화라 책으로 배운 거지만 거기서 표현된 그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의 맛이 혀끝에 남아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책을 볼 때마다 약간 그걸 먹으면서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책에서 또 하나 이 주인공이 대학을 중간에 이제 잠깐 쉬고 한겨울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칼갈이 노인을 만나요. 예. 근데 그 노인과 함께 이제 거의 사실은 그 동사할 뻔하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 노인과 함께 그의 집에 가서 끓인 라면이 라면이란 건 사실 뭐 되게 흠한 음식이면서도 제일 맛있는 음식이긴 한데 거기선 특히 이제 물이 따로 없으니까 얼음을 밖에서 부어서 가져와서 네네. 얼음을 냄비에 넣고 녹여서 파를 넣은 라면 한 봉지를 넣고 추위에 허기를 달랬는데 그 상황과 음식의 조화가 굉장히 맛을 상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 그렇게 끓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게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추위에 떨다가 정말 라면 국물 한 번 드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단편 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오헬리의 단편집도 제가 밥안주로 아주 선호하는 책입니다. 아, 참. 이 청취자 451님께서요. 심야에 음식 얘기하시니까 위가 반응을 해요. 위산이 분비되는지 속이 쓰리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김수기님께서 성석재 작가님의 칼과 황홀. 네. 성석재 음식 이야기. 예, 이것도 저도 좋죠. 좋아하는 책입니다. 예. 네, 이렇게
저도 집에 성숙재 작가 책이 있는데요. 칼과 강물도 저도 잘 읽는 책인데 네. 성숙재 작가님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도 상당히 날카로우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머와 풍자들이 녹아 있어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아무튼 음식에 대한 묘사나 워낙 미식가시기 때문에 저도 즐겁게 읽는 책입니다. 근데 지금 밥 안주로 먹는 책 하나 또 얘기하시려고 예, 하시는 거잖아요. 오일리 단편집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편 소설가로는 사실 뭐 제일 1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오엘리 단편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건 마지막 잎새일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본인 자신은 사실은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살다가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서민들의 삶과 외환을 뭐 유머와 풍자로 표현하는 그런 단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광과 찬송가라는 단편이 있어요. 뭐 제목만 들어서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네네. 소피라는 노숙자가 이제 뉴욕에서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예. 춥고 배고프고 뭐 일을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좀 조그만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 예. 교도소에 가면 새끼 밥도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 범죄가 뭐 되게 중요한 범죄가 아니고 경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그냥 나오는 범죄를 기획을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밥도 먹고 교도소도 들어가고 본인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고 저지르는데 처음에 최고급 레스토랑에 호기롭게 들어가는데 행색이 남루하니까 쫓겨나요. 그냥 바로 발로 차서 쫓겨나고 네. 다음에 들어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도 먹고 감자도 먹고 뭐 와인도 마시고 그러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나서 어차피 갈 거 뭐. 그러니까요. 시켜 먹고 예, 좋은 거 다 시켜 먹고. 저 돈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네. 웨이터가 그냥 쫓아내요. 그냥 너 따위는 경찰을 부를 필요도 없어. 집에 가. 이렇게. 네, 집에 가. 그렇게 쫓아내는데 그 이후에도 유리창도 깨보고 남의 우산도 훔쳐보고 그랬는데 전부 다 뭐 경찰이 그를 잡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되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우연히 지나친 교회에서 찬송가를 듣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직업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옆에서 경찰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더니 데려가서 3개월형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전형적인 네. 예전식 어떤 이야기 구성법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엘리 작품들이 대부분 다 그런 편이에요. 뭐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매 추수감사절마다 노숙자들이나 이렇게 거지분들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는 노신사가 갑자기 밥을 사주고 있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그 아사에 가까울 정도로 굶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삶에 있어서 반전, 뭐 페이소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머로서 잘 표현하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몇 가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책을 좀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처음에 먼저 시작하셨을 때 성냥팔이 소녀 생각났다니까. 뭐 근데 그런 거하고 또 이렇게 네. 분위기가 겹쳐지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로빈맘께서요, 청취자분께서 이 시간에 왜 이러세요? 저 지금 컵라면 뜯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광무철님께서는 고시청 고시생들이 바글바글 줄임배 저렴한 값에 채우는 고시 식당은 풍족하면서도 슬프죠.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노량진 쪽에 가면 그렇게 저렴한 뷔페 식당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고시생들 많고 돈 많지는 않으니까 SNS에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리고 뭐 이제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놓고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예, 해서. 맞아요. 그 옛날에 대학에도 그런 식당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나중에 성공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에는 정말 이야기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국수라고 하는 책도 생각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 있죠. 요즘에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어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수필을 쓰시는데 주당이세요. 여류 작가신데 주당인데 매일 술 취하면서 안주 좋은 걸 먹었던 이야기를 책 한 권을 쓰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읽었던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먹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람 가장 직관적인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화든 뭐 본인의 어떤 인생이든 뭐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 직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저희의 옛날 기억들을 소환할 수 있고 지금의 또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고요. 작은 아씨들에도 소금절이 라임이라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왜? 아무튼 저도 다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죠? 에이미가 소금절이 라임을 그때 유행해서 사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다 뺏기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셜록 홈즈에도 거위구이 얘기가 나와요. 거위를 이렇게 훔쳐서 거위 요리를 만들어 먹으려고 배를 갈랐더니 모이 주머니 안에 보석이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요. 그리고 돈키호테는 이제 스페인식 볶음밥 빠에야 이야기 나오고요. 예. 학창 시절 배웠던 현진건 선생님의 운수 좋은 날에는 국밥이 소재로 등장하죠. 국밥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하면서 끝나는데 그런 뭐 현진건 선생님의 그런 소설이 오엘리의 소설과 좀 비슷한 궤를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리고 일본 소설 중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세상의 끝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장어덮밥을 사줄 테니 묘지를 파서 유고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장어덮밥만 사주겠다면 뭐든지 하겠다. 그만큼 이제 장어라는 음식이 또 일본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물론 이제 과장된 거긴 하지만 있고요. 그런 음식과 어떤 책과 어떤 문학,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의 연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3204님께서요. 배가 고프네요. 주제가 너무 다양해서 좋아요. 뭐 이런 의견 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제가 너무 다양한 것 같죠? 약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좀 지나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이 코너의 그 재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